아동기행동장애 제10장 기초 신체 기능의 장애 2. 수면 관련 문제들 부모들은 종종 자기 자녀에게 수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들로서는 어린 자녀를 잠재우고 또 밤새 깨지 않고 자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을 할 만하다. 부모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는 자녀가 악몽을 꾼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수면 장애는 물론이고 아동기의 일상적인 수면 관련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상적인 수면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수면 발달. 무엇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인가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면 패턴은 발달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예컨대 보통의 신생아라면 하루에 약 16시간 동안 잠을 잔다. 그러나 그보다 4시간 정도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흔히 있다. 아기가 1세가 되면 평균 수면 시간은 12시간으로 감소한다. 10에서 11세 아동의 일반적인 수면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이다. 발달과 더불어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신생아는 밤과 낮에 고르게 잠을 잔다. 부모를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생후 약 3개월부터는 아기가 성인과 같은 밤낮의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고 18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수면 패턴이 더욱 안정된다. 수면 단계는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수면이고 다른 하나는 빠른 안구 운동이 없는 수면 또는 NREM 수면이다. NREM 수면은 다시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중 단계 3과 4는 가장 깊은 수면으로서 매우 느린 EEG로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서파 수면이라고도 한다. 뇌는 밤새도록 이들 수면 단계를 반복한다. 각 수면 단계의 지속 시간은 역시 사람마다 다르며 발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활동적인 렘 수면이 8시간이다가 만 1세 무렵이면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에 따라 다른 단계의 수면에 대한 렘 수면 시간의 비율도 감소한다. 여러 수면 단계가 반복되는 순서 또는 패턴도 변화한다. 영아의 경우는 수면 단계가 불규칙한 패턴으로 뒤섞여 나타난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얕은 N렘 수면, 깊은 N렘 수면, 그리고 렘 수면으로 이어지는 규칙적인 패턴이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 그림 13-2의 수면 단계별 패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좀 든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뒤에서 언급하게 될 수면 장애 가운데 일부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2. 일반적인 수면 장애들. 그렇다면 아동의 수면과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며 수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후 첫 1년 동안 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기가 밤에 자다가 자꾸 깬다는 것이다. 2세 때는 밤에 쉽게 잠들지 않는 것과 악몽을 꾸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3에서 5세까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과 밤에 자꾸 잠에서 깨는 것, 악몽을 꾸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가족들을 괴롭힐 정도의 수면 장애를 어떤 형태로든 겪고 있다고 한다. 일부 영유아의 경우는 수면 곤란이 급식 방식이나 우유 소화 장애 같은 문제로 인한 복통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학령기 아동들도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는데 잠자리에 들려하지 않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꾸 잠이 깨는 문제 등이 있다. 나이 든 아동은 더 어린 아동에 비해 자신들의 문제를 부모에게 잘 알리지 않으므로 이들의 수면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수면과 관련된 불만은 청소년기에도 흔히 있는데 특히 수면 부족과 잠들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는 아동기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 정도가 적어도 한 가지 종류의 수면 장애를 일주일에 적어도 4회씩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면 관련 문제는 또한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1에서 3세까지 추적한 결과 모든 연령에서 아동의 수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어릴 때 수면 곤란이 계속되거나 더 심각한 수면 장애로 발전하는지의 여부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사실 일반적인 수면 곤란과 일부 수면 장애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수면 곤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지속적이며 아동의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면 수면 장애로 간주한다. 아동에게 특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거나 아동의 사회, 교육 또는 다른 주요 활동 영역에서 기능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수면 곤란이라면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3. 수면 장애. 영아나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임상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있다.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수면장애는 대략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계속 잠에서 깨어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잠이 오는 증세를 보이는 수면 곤란증이고 다른 하나는 각성 이상 혹은 부분각성, 수면 단계 이행 장애를 나타내는 수면 관련 장애이다. 1. 수면 곤란증. 부모들은 흔히 아이를 재우기 어렵다거나 아이가 밤에 자꾸 잠에서 깬다고 호소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수면 곤란증에 해당한다. 잠들 때나 잠에서 깰 때의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매우 흔할 뿐 아니라 종종 함께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면장애는 아동의 신경 생리적인 발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개는 시간이 가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동, 부모, 환경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다. 자녀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달래거나 흔들어주면 그 아동은 혼자 잠드는 법을 학습하지 못하므로 밤에 자다가 깼을 때 스스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생후 12에서 36개월 사이에 잠을 잘 자는 유아와 잠을 잘 못 자는 유아를 비교한 연구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엄마가 작성한 자녀의 수면 일기를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유아들이 밤에 더 많이 깨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들이 잠자는 모습을 녹화한 기록에 따르면 잠을 잘 자는 유아나 잘 못 자는 유아나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잠을 잘 못 자는 유아의 경우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부모를 깨우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잠을 잘 자는 유아들은 잠에서 깨었더라도 주변을 둘러본 다음 혼자 다시 잠이 들거나 옆에 놓인 곰 인형을 끌어안는다거나 손가락을 빨면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며 주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수면 곤란증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아동이 잠이 들거나 잠을 자기가 어렵다고 호소할 때 이를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으로 잘못 간주할 수 있다. 수면 곤란을 발견해내는 데는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즉, 아동이 수면 곤란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잠들기가 어렵고 잠을 깨지 않고 계속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동이나 부모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수면 곤란은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때 드러나기도 한다. 수면 곤란증이 사회, 교육, 그 밖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수면 곤란이 이들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을 미처 못하기가 쉽다. 수면장애와 아동기의 다른 문제 간의 관계는 복잡해 보인다.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아동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잠에서 자꾸 깰 수 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동의 경우에는 수면 곤란이 다른 걱정거리들, 예컨대 학교 문제나 또래와의 문제,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생활 양식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면 습관을 갖기가 어렵다. 수면 곤란이 아동기의 다른 문제와 함께 발생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갈랜도와 스미스가 기술한 9세 소년의 사례에 그 가능성이 잘 나타나 있다. 스코트는 잠든 지 2시간 후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시작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날 때면 공포에 찬 표정이 되었으며 심장이 뛰고 땀이 흐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안절부절 못할 뿐만 아니라 중얼중얼 잠꼬대도 하였다. 결국은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채로 다시 잠들곤 하였으며 나중에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면 곤란을 야경증 또는 수면 경악 장애라고 하는데 스코트에게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야간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2주일 정도 후에 이 소년은 낮에도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4개월 뒤에는 이러한 공황 발작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일어나서 학교에서는 이 소년을 일찍 귀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발작이 점점 더 빈번해질수록 발작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증세가 나타나서 A 학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업 성적을 걱정하고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며 지진이나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하였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았지만 신체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면접 결과 집안 대대로 불안증 성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에게 문제를 일으킨 일들이 드러났다. 아이의 아빠가 불륜관계를 맺어서 엄마와 집안에서 각방을 쓰는 등 부모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외에도 하키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치아가 부러진 일이 있었으며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몇몇 친구들과 극심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례를 기술한 저자는 야경증과 공황 발작이 공통적으로 뇌관에 있는 각성 시스템의 조절 기능 약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2. 수면 관련 장애. 부모들이 걱정하는 아동기 수면장애의 일부는 이 두 번째 범주인 수면 관련 장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수면 중 보행장애, 수면 중 경악장애, 악몽장애가 포함된다. 수면 중 보행장애. 수면 중 보행장애 또는 목류병은 아동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시작된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은 침대에서 나와 주변을 걸어 돌아다니지만 걸어 돌아다니는 단계에 다다르기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하고 30분 혹은 그 이상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대개의 아동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한때는 일일 아동이 수면증에 걸려 돌아다니면서도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잘 유지해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신체적으로 다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그럴 위험은 있다. 5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가운데 약 15%가 수면 중에 걸어 돌아다니는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수면 중에 걸어 돌아다니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수면 중 보행 장애라고 하는데 이 장애는 전체 인구 가운데 1에서 6%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중 보행 장애는 보통 여러 해 동안 계속되다가 사춘기가 되면 사라진다. 수면 중 보행 증세의 대부분은 잠이 든 후 1에서 3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수면 중에 걸어 돌아다니는 일이 깊은 수면 단계인 NREM 단계의 말미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해석의 타당성을 약화시킨다. 꿈은 렘 수면 단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면 중 보행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특징적인 뇌파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 뇌파 형태는 생후 1년 이내의 아기들 가운데 85%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7에서 9세 아동은 3%만이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미성숙이 수면 중 보행장애의 원인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 증세가 나이가 들면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러한 제안과 일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면 중 보행 증세의 발생 빈도가 구체적인 상황, 스트레스, 피로, 신체적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 일란성 쌍생아보다는 일란성 쌍생아에게서 수면 중 보행 증세의 동시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한 가족 내에서 중복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와 달리 아동의 수면 중 보행 증세는 심리적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중 경악장애와 악몽장애. 수면 중 경악장애와 악몽장애는 모두 수면 중에 발생하는 공포 반응이다. 야경증이라고도 하는 수면 중 경악장애는 아동의 1에서 6%가 경험하며 남자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수면 중 경악장애는 4에서 12세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악몽장애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둘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표 13-2 악몽장애와 수면 중 경악장애를 구분해주는 특성. 악몽장애 렘 수면 동안 일어남. 수면 중 경악장애 논렘 수면 동안 일어남. 악몽장애 밤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해당. 수면 중 경악장애 밤의 첫 3분의 1 기간에 해당. 악몽장애 말을 하더라도 나직나직하게 함. 수면 중 경악장애 아동이 울면서 잠에서 깨거나 소리를 지르며 대개 말도 함께 나옴. 악몽장애 신체적 각성은 중간 정도에 불과함. 수면 중 경악장애 격렬한 신체적 각성. 악몽장애 약간의 움직임이 있거나 거의 없음. 수면 중 경악장애 움직임이 많고 흥분되어 있음. 악몽장애 깨우기 쉽고 환경에 반응함. 수면 중 경악장애 깨우기 어렵고 환경에 반응 안 함. 악몽장애 대개는 나중에 기억이 남. 수면 중 경악장애 거의 기억이 없음. 악몽장애 흔히 있음. 수면 중 경악장애 드문 편임 1에서 6%. 수면 중 경악장애는 깊은 서파 수면 중에 나타나며 대체로 잠든 지 2시간 정도 후에 발생한다. 조용히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지르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얼굴 표정에 긴장이 나타나고 숨을 가쁘게 쉰다거나 동공이 확장되는 등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보인다.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동이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져 보이기도 한다. 이때 아동을 달래려고 해도 대개는 소용이 없다. 보통 잠에서 완전히 깨기 전에 다시 잠이 들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원인은 수면 중 보행장애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 둘은 같은 수면 주기 동안 나타난다. 악몽장애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또 다른 공포 반응으로서 3에서 6세 사이의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악몽장애는 렘 수면 단계 때 나타난다. 많은 경우 꿈은 아동이 겪고 있는 불안의 직접적인 표출로 간주된다. 아동들은 낮 시간 동안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극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보호 또는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요인은 아동이 낮 시간에 경험하는 불안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이 야간에 느끼는 공포감을 부모가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림 13-3에 제시된 결과는 특히 나이 든 아동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려운 상황에 노출되고 이에 대처하는 경험이 없으면 불안과 그에 따른 악몽이 오래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단일이론 체계로는 악몽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 불안이 악몽의 원인이라는 견해에 걸맞게 대부분의 치료가 불안 감소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라거나 가장 핵심적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느 한 가지 치료법은 없다. 3. 수면 문제의 치료 1. 수면의 개시와 유지 잠자기를 거부하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거나 수면 중 보행 증세를 보이는 등의 문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 소거법은 잠잘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의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정해진 시간에 아동을 침대에 눕힌 후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아동에게 관심을 두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오래 우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거법의 변형인 점진적 소거법이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우선 아이가 울어도 부모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한 다음 처음에는 그 시간만큼 우는 것을 무시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법이다. 잠자리에 들 시간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활동을 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관성 있는 의식을 만들도록 하는데 대개 아동이 좋아하는 차분한 활동으로 정한다. 또 다른 성공적인 방법인 미리 깨우기는 아동이 깨어나는 시간보다 15분 정도 앞서 부모가 먼저 깨서 아동을 달래는 것이다. 미리 깨우기는 점차 줄여나간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영아의 부모들에게 영아의 수면 습관, 규칙성의 중요성, 아기가 부모 없이 혼자 잠드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아기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는 일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약물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으며 약물의 부작용과 치료를 중단했을 때의 재발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염려를 덜기 위해 약물 치료에 앞서 행동 치료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수면 관련 장애. 수면 중 경악장애나 수면 중 보행장애는 많은 경우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 없으며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치료 방법이 제한되었다. 그 중에는 미리 깨우기, 수반성 관리, 지시법, 불안 감소 기법 등이 있다. 두란드와 민델은 3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미리 깨우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다 기저선 설계법을 사용하였다. 이 소년들은 모두 여러 해 동안 수면 중 경악장애를 경험하였다. 기저선 조건에서는 수면 중 경악 증세의 발생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치료는 시작하지 않았다. 치료 단계에서는 부모들에게 치료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수면 중 경악 증상을 나타낼 만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앞서서 자녀를 가만히 건드려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잠을 깨우도록 지시를 받았다. 잠에서 깬 아동들은 다시 잠들도록 해준다. 그림 1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을 미리 깨우는 치료법은 수면 중 경악 증상의 발생 빈도를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그 효과가 12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수면 중 경악장애와 수면 중 보행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도 보고되었지만 약물은 장애의 재발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불안이 악몽의 원인이라는 견해에 따라 악몽장애의 치료는 대부분 불안 감소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밝혀진 한 가지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여러 치료법에 작용하는 요소들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